자, 산유화, 산유화 보겠습니다. 김소월의 시죠. 자, 봅시다. 산에는 꽃 피네. 자, 여기 꽃은 생성, 소멸을 뜻하는 자연물, 모든 자연물을 상징하는 것을 꽃피네 합니다. 그죠? 산에 공간적 배경이죠. 존재가 생생하고 소멸하는 공간을 구체화시켰죠. 꽃이 피네. 반복, 꽃피네, 꽃이 피네. 삼음보의 민요적 일조이죠. 그죠?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1, 2, 3. 갈, 봄, 여름 없이. 자, 원래 봄, 여름, 가을인데 갈, 봄, 여름 없이. 이렇게 가을을 줄여서 쓰였고 시간적 간결성과 운율을 구성했죠. 그래서 도치적인 구성이죠.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갈, 봄, 여름. 시간의 역순행 구성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꽃이 피네. 그죠? 뭐뭐하네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감정이 절제되는 아주 간조적인 표현이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이거 중요하죠.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저렇게 그 공간적 거리, 저만치 혼자서 피네. 그죠? 공간적 거리, 꽃과 화자 사이의 거리, 예. 아니면 꽃 자체가 저 멀리,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쓰였죠. 산에서 우는 작은 새야, 감정이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드립니다. 꽃이 좋아, 꽃과 교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갈보면 꽃이 지네, 존재의 소멸, 그죠? 그래서 일련 내용을 반복 변주했다. 피고 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 강조. 자연이 피고 지고 생성과 소멸과 순환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을 주더라. 이런 얘기죠. 네. 산유화. 자, 주제. 존재의 근원적 고독.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죠. 특징. 일련과 사연의 내용과 구조 면에서 서로 대응된다. 그죠? 서로 대응된다. 핀다, 진다. 그리고 종결 어미, 뭐뭐하네, 가군 효과. 가군 효과는 운율이죠. 가군이 뭐냐? 이게 가군이야. 가군. 뭐죠? 피네. 그죠? 라네, 지네. 가군 효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뭐하네를 통해서 각이라고 해서 다리각자죠. 다리각자. 그래서 다리각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결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거. 자, 봅시다. 삼음보 여러 행위 결조 배열하거나 한 행위에 배열했다. 산에 있는 꽃, 산유화는 산에 있는 꽃을 얘기합니다. 산유화.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일련은 존재의 생성, 사회는 존재의 소멸, 저만치 혼자 피는 꽃, 꽃이 저 산의 작은 새,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얘기하죠. 모든 존재는 생성과 소멸을 하고 또 뭐예요? 근원적 고독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자와 작은 사이 관계. 대체로 이 시는 꽃은 외로운 존재로 해석된다. 꽃은 외로운 존재다. 이렇게 볼 때 작은 새는 그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고 했으므로 작은 새도 역시 외로운 존재이다. 작은 새도 역시 외로운 존재이다. 작은 새는 화자의 감정이입된 시어이므로 화자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시의 운율 요소 4개 모두 뭐뭐하네로 끝난다. 삼음보. 그래서 한행, 두행, 세행 등 다양한 배열을 하고 있다. 율격, 은율을 나타낼 수 있죠. 자, 첫 년과 마지막 년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2년과 3년 또 시행에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되고, 네, 뭐 요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진짜 긴 게 뭐냐면 이생규 장전이. 이생규 장전. 김시습은요, 우리나라
한문 최초의 한문 소설 쓴 사람이 김시습이야. 응? 김시습. 그런데 여러분 김시습은 천재였어요. 천재. 김시습이 3살 때 천자문을 뗍니다. 그리고 뭐 5살 때 사서상경 뭐 이걸 다 떼요. 다 뗀다는 건 다 외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김시습이 어릴 때 세종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김시습이 어디 살았냐? 저 광화문 궁궐 근처에 살았어요. 아마 집이 가나 삼촌인가 누군가 살았는데 그 너무 똑똑하니까 세종대왕이 한번 보자 그래. 김시습을. 그래서 세종대왕이 김시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시습이 너무 똑똑하니까 김시습의 이제 뭐죠? 그 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탁월한 그래서 김시습은 어떤 책이든 볼 수 있도록 세종이 배려를 해줘요. 집현전에서. 그런데 세종 아들 문종이죠. 문종이 병약해서 3년 만에 죽어요. 문종 아들이 단종이죠. 그 단종이 세종의 아들 문종의 동생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김시습은 그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켜요. 그래서 김시습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생육신이에요. 생육신. 살아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생육신이 돼. 김시습이.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바로 김시습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임금에 대한 영원한 사랑, 죽음도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의 내용이 바로 이생규장전이에요. 자 봅시다. 고전 소설, 한문 소설이고요. 전기적 기이한 일이 있다. 전기적 기이한 아주 신비로운 일이 있다. 초현실주의적인 일이 있다. 이런 얘기. 비극적.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그죠?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을 다룬다. 그죠? 그래서 전반부 이생과 채씨 만남과 사랑. 서로 사랑해요. 행복했어. 이생의 부모의 반대로 이별. 불행해요. 부모의 반대로 극복해서 결혼해. 그래서 행복. 극복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신분 때문에 신분 차이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결혼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채 씨의 죽음. 또 위기가 왔어요. 근데 살아있는 이생과 죽은 채 씨의 재해. 그 영혼으로 만나. 또 행복했어요. 이생과 채 씨 영원한 이별. 불행.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종과 이 생육신인 이 김시습의 영원한 사랑을 비유해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됩니다. 봅시다. 이생규 장전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다라는 뜻으로 이생과 채씨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소설입니다. 두 사람은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마침내 혼인하여 행복을 누리지만 홍건조의 난을 만나 채씨가 죽고 이생만 살아남습니다. 슬퍼하는 이생 앞에 채씨의 환신이 나타나 영혼이 나타나서 이생은 병을 얻어 죽습니다.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는 서사 구조와 함께 정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이 전개된다. 자, 이생규 장전의 사건 전개 방식. 이 작품의 주인공들의 만남과 그죠? 실현, 거듭된 복합 구성 양상을 보겠다. 주인공들 사이에 일어나는 3번의 실현, 그죠? 이생의 부모의 반대, 채씨의 죽음, 이생과 채씨 영원한 이별이다. 이 중에 이생의 부모의 반대는 두 사람을 지극한 사랑으로 해결되지만 채씨의 죽음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그러나 김시습은 우리 설화에서 볼 수 있는 명혼, 죽은 영혼과 결혼하는 것,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화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실현 속에서 빛을 발하는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을 엮어냈다.
인물들의 결연, 이별, 반복 두 사람의 절실하고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가치관, 진보적 애정관, 불교적 세계관. 그죠? 그래서 결국 단종에 대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게 이 가장 큰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생규장전. 요 본문은 요 본문은 지우가 좀 따로 좀 보고요. 여기 보면 해설 봅시다. 규는 엿보다, 장은 담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규장,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라는 뜻으로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 넘어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제 이게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지우가 학교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실어놔 봤어. 그래서 이생은 국학에 가는 길에 우연히 양반집 담을 넘어 채씨를 보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생은 담을 넘어 채씨와 만나고 두 사람 서로 마음을 확인한 뒤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생은 그날 그 뒤 밤마다 채씨를 찾아갑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평소 다른 아들의 행동을 보고 아들을 남은 집 담장 넘어 누구네 교수와 정을 통하고 다른 걸 짐작하고 채씨 문제 때문에 이생과 이생의 아버지가 대립하게 되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생은 울주로 보내집니다. 자식 교육, 가문의 명예 등을 중시한 이생의 아버지 유교적 가치관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인한 이별이 아들의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느라고 울주로 보내는 거죠. 예, 이렇게 울주로 보냈습니다. 자, 채 씨는 이생이 울주로 보내진 것을 모르고 이생을 기다리지만 그는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생의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아버지에게 죄를 지고 울주로 갔다고 합니다. 채 씨는 이생과 갑작스런 이별로 상사병에 걸립니다. 여기서 그녀의 이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채 씨의 부모는 갑작스러운 딸의 병을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이생이 채 씨에게 하답한 시를 발견하고 이생과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이생이 누구냐고 부모님께 물어보니 채 씨는 사실을 이실직고합니다. 채 씨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해진 이치인의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감성을 긍정하는 것이고 이생과 이생의 아버지의 유교적 가치관은 집단적 사회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반면 채 씨는 개인적인 가치관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생의 아버지는 대단히 유교적이고 채 씨는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죠. 자, 채 씨는 이생과 이루어지게 해준다면 남은 목숨을 보존해야 될 것이고 부탁을 거절하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울주를 떠났던 이생과 달리 사랑을 성취한 의지적, 적극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종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육신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채 씨가 바로 뭐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끝끝내 사랑하겠다는 그 정조를 지키겠다는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채 씨 부모는 딸과 이생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나섭니다.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묻는 것이지요. 이생의 부모는 이생의 과거를 준비해야 하고 가난한 집안이라 문벌 좋은 부유한 채 씨 집안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혼인시킬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그러니까 이생의 부모가 거절하지만 채 씨 집안은 이생의 재주가 뛰어나고 뛰어나다 지켜세우고 납치와 의벽에 관한 일도 자신의 쪽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걱정해주는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결국 이생의 부모는 채 씨의 부모에게 설득되어 둘이 혼인합니다. 그래서 뭐요? 신분 차이 이런 차이를 극복하게 되죠. 첫 번째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생의 부모가 다시 아들을 불러 의사를 묻자 이생 기뻐서 한 수를 짓습니다. 시 한 수를 짓습니다. 삽입된 이생의 시는 채 씨와 다시 만나게 된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면서 둘의 만남이 혼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표현됩니다. 채 씨도 이생과 혼인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시 한 수를 짓습니다. 채 씨의 시는
혼인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와 다짐이라는 인물의 심리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됐다. 자, 혼인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은 양혼과 맹간, 포성과 한소 등등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두 부부의 절개와 의리를 따를 만큼 서로 사랑하고 공격했습니다. 행복도 잠시였을 뿐 이생과 채씨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됩니다. 홍건적이 침략해온 것입니다. 피난 가는 이생의 가족 도적 한 명 쫓아왔고 이생은 달아나 목숨을 건졌지만 채씨는 도적에 잡혔습니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자 채씨는 도적을 꾸짖고 채씨는 용감하고 의지적인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죠? 도적은 화가 나서 채씨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채씨의 죽음과 인물과 사회, 즉 홍건적에 난 사이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이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이생은 숨어 있다 채씨 집으로 가보지만 채씨는 이미 집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채씨의 환신이 이생의 앞에 나타납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채씨 환생은 이생과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 장치며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누구야? 단종이 죽어도 그에 대한 지조 절규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죠. 죽은 채씨와 이생의 재해는 시련을 극복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귀신과 사랑이라는 점에 전기성을 기울이죠. 전기성. 죽은 부인이 환신하여 이생과 재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전기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사랑 이야기는 더 환상적이고 애절하게 만들면서 만남과 이별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하죠. 즉 작품의 주제의식과 함께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채 씨는 이생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이생과 인연을 맺은 과정을 회상합니다. 그런 뒤 도적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채 씨는 목숨보다 절의가 더 중시 여긴 정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죠. 여기서 그녀의 유기적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정조를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이생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걸 한스러워합니다. 그의 영혼이 되어서 애인과 함께 살았다는 당나라 소설 이혼기의 인물 천녀처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채 씨가 이생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당연히 자신도 그것을 바랐다고 말합니다. 자, 이생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몇 년 동안 채 씨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 번째 이별, 영원한 이별이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채 씨는 이생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좋은 시절 보냈지만 결국 저승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고. 여기서 인물의 운명과 갈등하게 되죠. 채 씨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연분이 끝나지 않았기에 자신을 환생시켜 이생과 잠시 함께 지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기성이 드러내며 이생과 채 씨의 환신은 만남의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자, 채 씨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인물의 정서에 절실하게 전달하면서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생은 채 씨에게 인간 세상에 더 머물라고 하지만 채 씨는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머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별해야 하는 당위성, 사건의 개연성과 필요성을 부여한 것이지요. 자, 채 씨는 흩어진 자신의 유해를 거두어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남긴 채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었고 이것 또한 정기적 사건입니다. 신기한 얘기란 얘기죠. 이생은 채 씨 부탁대로 채 씨 유골을 거두어 장사 지낸 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들의 절유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다고 마지막 문장에 설화적 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줍니다.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의식. 이생 규장전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인 다른 고전 소설과 달리 비극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의 인식에 비롯됩니다. 김시습은 세조가 부당하게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사육신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다가 죽어갔던 현실을 보아했습니다. 그 작품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지우는 여기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나와? 이생규장전. 그 채씨를 만남하고 사랑한 다음에 그 홍원정 가가지고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외한 다음에 여기 다 영혼 나와요. 제외? 영혼이 제외하는 거 명혼 네, 소설. 그리고 그 영화는 이별까지 딱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렇구나. 그래. 네.
그 전체 줄거리는 이제 이런 거고, 세부적인 것은 전체 줄거리 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생과 체스에 계속 갈등과 갈등의 해소,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들을 정확히 잘 분석하고 그 부분들을 토대로, 이거 사실은 문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줄거리 내용 알았다고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나도 좀 찾아보겠지만 문제은행 가서 또는 그 참고서, 너네 교과서 어디 거야? 문학 저 천재야? 아마 미래엔일 거예요. 미렌? 네, 미래엔이요. 미래엔. 미렌. 그 미렌 자습서 있지? 아마 네,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자습서도 문제가 얼마 안 나오니까. 네, 많이 안 나와요. 그 문제은행 가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족보닷컴 이런 데 가서 작품에 대한 문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를 많이 풀어야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문제야, 문제. 그래서 아무리 내용과 줄거리 알아도 몰라. 지금 뭐 희우나 희서 때문에 전체 줄거리만 쭉 정리해 줬는데, 너는 그 부분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이 언제야? 너 시험 언제냐고? 4월 25, 26, 4월 27, 25, 24, 26? 4월 25, 26, 27, 28인데 25, 26, 27, 28인데 문학은 28일 마지막 날 봐요. 문화작품 정리만 내가 해줄 텐데, 유독 네가 이거는 좀 정리 필요한 거는 우선순위로 나한테 주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작품명에서 예를 들어서 어, 이거, 뭐지?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왜 이래? 잠깐만. 어, 어, 여기 있나? 화면이 왜 안 뜨지? 진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거 아닌데. 우리 왜 니께 안 뜨냐? 작품이 나올 때 이 작품에 예를 들어서 상유화 그러면 김소월 뭐 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가 먼저 너에게 그 우선순위로 필요한 작품명을 나한테 얘기해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내일도 진짜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시험 스케줄을 봐서 이거 수업이 조금 뭐 시험 끝나고 해도 되겠다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얘네 둘을 데리고 내가 다른 수업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가 시험 준비 좀 하겠다 싶으면 네가 따로 얘기해도 돼. 내일도 8시, 9시 반에 작품 좀 몇 개 더 하자. 내일도. 시간 났을 때 좀 정리해야 되니까. 오케이, 질문.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